건축 구조를 사랑하는 건축 구조 기술사 투구입니다. 구조 설계는 그냥 기본 아닌가요? 건축사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조 설계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구조 도면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구조 설계비는 어느 정도인지 핵심만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 중간에는 왜 제가 제 건물의 목 구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도 짧게 담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다음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구조 설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조 도면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비용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간략히 소개드렸던 구조 설계에 대해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건축사 사무소와 구조기술사 사무소의 차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의 책임자는 바로 건축사입니다. 구조사무소의 책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이고요.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구조 설계자는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계획 도면을 전달받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도면은 비교적 상세한 편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둥의 위치, 대략적인 위치와 건물의 아주 대략적인 높이 정도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획 도면을 바탕으로 국산 구조 해석 프로그램인 마이다스 젠을 활용해 구조 설계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구조사무소 대부분이 이 마이다스 젠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업계 표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가 목구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마이다스 젠은 목구조 해석에 적합하지 않은 한계가 있고 건축공학 전공 커리큘럼에서도 목구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에 익숙한 설계자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건축 구조 기준인 이 KDS에서도 철근 콘크리트나 바로 RC죠. RC, 철골에 비해 목 구조 기준은 다소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목 구조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구조 설계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이다스 젠과 같은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 해석 파일을 그대로 전달 드려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조 사무소에서는 구조 계산을 마친 후에 여기 그림과 같은 구조 도면을 CAD로 작성해서 건축사 사무소에 납품하게 됩니다. 구조 도면에는 이 위치별로 서로 다른 구조 부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 위치에 해당 부재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 도면에는 구조 부재의 치수나 상세한 배근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면을 기초로 하여 최종 건축 도면이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이 기둥의 크기가 이랬을 때와 이랬을 때 이제 실의 위치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의 높이, 옆에서 봤을 때 이 보의 높이에 따라서 전체 층고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구조 도면을 참고하여 건축 계획을 조금씩 조정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조정된 건축 도면에 맞춰 구조 도면이 다시 일부가 수정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건축 도면과 구조 도면이 함께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구조 설계 비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건축 설계비의 약 5에서 10%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5에서 10% 정도. 디자인이 많아질수록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구조 설계비도 비싸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보통은 이 범위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건축과 구조가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이라는 점을 조금은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건축 설계와 구조 설계를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구조 설계를 따로 맡긴다고 해서 반드시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닙니다. 건축 설계를 일괄로 맡길 경우 그 안에
구조 설계비가 포함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구조 설계비에도 마진을 붙여서 총 견적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구조기술사가 있다면 건축사에게 구조 설계를 제외한 견적을 요청해 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총 비용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구조 설계의 품질과 책임이 더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분리발주가 갖는 장점도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조 설계의 흐름과 구조 도면이 완성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중 조건, 즉 외력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 해석 프로그램들이 사용되는지, 또한 재료의 성질이 구조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콘크리트, 철골 위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축구조를 사랑하는 건축구조기술사 투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